네, 기재설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공학 설계 방법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계공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를 간단히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긴 하죠. 여러분들 물론 여기 저 기계공학부 학생이 아닌 타학부에서 온 학생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 이 기재설 강의를 듣는 거는 아무래도 기계공학이 관심이 있어서 듣는 걸 테니까 혹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기계공학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 할 수 없잖아요. 홈그라운드는 여기 우리 기계공학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그냥 잘 새겨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기계공학부를 왜 지원했나요? 이거를 물어보면은 다 뭐 대부분 뭐 어렸을 때 뭐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적성이 기계공학인 것 같아서 뭐 나는 화학보다 물리를 좋아해서 뭐 그런 근거로 기계공학을 올 가능성이 많죠. 나도 물리를 좋아해서 이제 기계공학으로 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기계공학을 공부했는데 기계공학이 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거는 나처럼 이게 뭐 응용물리인가? 역학을 배우니까 4대 역학을 배우다 보면 이게 무슨 물리학의 연장선상인가? 그런 생각을 더 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뭐 여러분들하고 같았습니다. 이제 학부 때. 그런데 내가 이제 뭐 거의 은퇴할 나이에 이르러서 기계공학이란 무엇인가? 이건 나의 관점이지만 인간을 섬기는 새로운 제품의 핵심적인 본체를 설계하고 일단 여러분들 제품이 있으면 항상 핵심적인 본체가 있거든요. 본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퍼튜니티라는 화성 탐사 로봇인데 이거에 보면 핵심적인 본체가 있어요. 핵심적인 본체가 주로 이 동적인 거동을 지배하는 그런 기구부일 수도 있어요. 핵심적인 본체. 이거를 먼저 우선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럼 핵심적인 본체 한번 봅시다. 어퍼튜니티의 핵심적인 본체라는 거는 바로 이와 같은 라카보기 메커니즘인데 바퀴 두 개에 픽스드 링크가 붙어 있는 거는 자동차 메커니즘, 자동차의 플랫폼하고 같은 거죠. 근데 라카보기는 여기 피벗 조인트가 있어서 픽스드 링크에 바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렇게 복잡한 기구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라카보기 메커니즘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웬만한 험지는 다 굴려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꼭 걸어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핵심적인 본체 기구부고 이걸 이용을 해서 화성 탐사선을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게 화성 탐사선을 보면은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런 이 장애물도 거의 위에 평판이 뭐 거의 변화가 없죠. 훌륭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본체예요. 어퍼튜니티의 핵심적인 본체예요. 이런 본체를 설계하는 게 기계공학의 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본체를 설계하고 나아가서 그 본체의 하부 구조물을 결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종합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본체라는 건 어퍼튜니티, 통신장치, 제어장치, 탐색용 부속장치, 에너지 공급장치 이런 것들이 해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품. 결국은 기계공학이라는 건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 기계공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배우는
학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계공학부죠. 특히 기계제품 설계, 이 과목이죠. 나는 이런 동적인 거동이 없는 이런 랩탑 컴퓨터 같은 거, 그것도 하나의 제품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제품으로 개발하는 거. 디스플레이라든지 메인 기판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하지만 그걸 종합해서 하나의 랩탑 컴퓨터라는 제품으로 종합하는 것. 그거는 기계공학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동적인 거동, 뭐 냉장고 같은 거 보면은 밖에서 보이진 않지만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동적인 거동이 일어난 거죠. 컴프레서를 중심으로 해서. 냉장고, 제품, 모든 제품들. 이런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제품이죠. 이런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 뭐냐? 그게 기계공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계공학이라는 거는 공학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기계공학부에 온 것이죠.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참 선택을 잘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인생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기계공학 엔지니어는 고도의 창의력과 분석력 기반으로. 여러분들 4대 역학은 분석력을 배운 거예요. 분석력을 배웠어요. 4대 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배울 겁니다. 창의력을 기반으로.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기계공학은 참 공부하기 어려운 학문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분석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거죠.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 리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가 떴으면 기계, 항공, 전기전자, 컴퓨터, 재료, 산업 디자인, 영업, 마케팅, 변리사, 변호사가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될 텐데,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이런 제품을 프로젝트 리더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휴대폰이니까 전기전자. 물론 전기전자 엔지니어가 이런 제품 설계에 대한 어떤 능력과 개념을 잘 갖추고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계공학도 여전히 이런 프로젝트 리더가 될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 학부 학생이 특히 이 기계설 강의 듣는 거는 나는 참 아주 진짜 너무너무 그런 학생들이 좋아요. 알았어요? 그런 핵심적인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단 보수적인 엔지니어는 곤란합니다.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접 분야 개념 및 용어를 알아두어야 팀원 통솔이 알아야 뭐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휴대폰 쓰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컴퓨터 쓰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지털 논리 회로의 개념도 알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원리 및 응용, 컴퓨터 통신 뭐 많죠. 프로그래밍 방법. 이 프로그래밍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경영학, 특허. 도대체 여러분들 서울대의 장점이 뭡니까? 서울대라는 건 종합대학이에요. 없는 전공이 없어. 없는 전공이 없어요. 법대, 경영대. 거기 가서 왜 안 들어요? 법대 교수님들이 공대생 오면은 뭐 나가라 그럽니까? 내가 법대 교수님이 오히려 공대생 오면은 반가워할 것 같아. 특허법, 뭐 다 나중에 학원에서 배울 거야? 아직도 학원 마인드가 있나? 특허법은 학원에 가서 배워? 서울대 법대는 왜 있는 거죠? 왜 서울대생이 된 거예요? 이게 카이스트나 포스텍보다도 유리한 거잖아. 서울대가. 종합대학이잖아. 그러니까 특히 내가 뭐 이 다음에 CEO가 꿈인 사람은 경영대 법대 과목을 왜 안 듣는 거지?
CEO인데 연력학 툴을 그런 이론적인 교수가 되려면 이론적인 걸 습득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공대 공통과 다학제 뭐 창의적 제품 개발도 있고 글로벌 창의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팩토리를 만들면서 거기서 다학제 창의적 제품 개발 다학제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하는 그런 과목들도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좀 잘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런 사진을 보고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너무 프리모티브하게 보인다 이거지. 원시적이지 거죠. 그럼 항상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 여러분들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항상 이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수소 자동차들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모습에 대한 그게 비전이거든요. 수소 자동차의 비전.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인터넷에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리더로서 이제는 이런 하나의 기술을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런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자율주행에 대한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본인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가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책들을 읽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5년 뒤의 비전, 10년 뒤의 비전. 여러분들 로봇에 대한 비전은 뭐예요?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서비스 로봇. 근데 당장 5년 뒤, 10년 뒤에 그 로봇이 어떤 모습을 가질 건지, 인간하고 어떠한 그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모습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냐고.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지 여러분들의 비전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비전.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본인의 그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비전을 좀 부정적으로 만들지 말고 좀 도전적으로. 그래야지 그 비전이 신나면은 난관과 고통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거대한 박물관이에요. 이게 내가 요번에 바꿨는데 갤럭시 S20 플러스예요. 첨단 휴대폰이지. 그렇지만 30년 뒤를 생각해봐. 30년 뒤에. 이거 박물관에 처박힐 거지.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이 30년 뒤에, 20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봐야지.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거대한 박물관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시니컬하면 안 되지. 이거 박물관에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랬어요? 그 비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런 의미에서 기계공학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계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계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